네, 12장에서 해야 되는 건 네오픽셀 스트립으로 랜덤 색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게 네오픽셀 스트립이에요. 그러니까 네오픽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립 형태의 네오픽셀인 거죠. 이제 원형인 형태의 네오픽셀도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가 셀이에요. 요거 하나하나. 이건 그러면 4개짜리, 4개짜리 스트립이죠. 이거는 8개짜리입니다. 8개짜리. 8개짜리 스트립. 요게 0번,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세면 됩니다. 뭐 1부터 시작하면 이게 1번, 5번, 6번, 7번 이것도 이제 사실은 0, 1, 2, 3인데 이게 연결이 여기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8번, 9번, 10번, 11번 뭐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번호가 보통은 붙게 되죠.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 이제 순서 이쪽이 작은 번호, 이쪽으로 이제 증가 방향이니까 증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설정을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이 요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세 개의 단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5V와 그라운드와 D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단자. 자, 이거 연결하는 방법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요 스트립의 요 셀마다 요 색깔이 요게 LED LGB LED RGB예요. 컬러 LED라고. 근데 보통 이제 이 네오픽셀 스트립은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컬러 LED이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 여기에 있는 색깔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색깔대로 쭉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8열과 4열의 네오픽셀 스트립을 연결을 했죠.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각 픽셀이 랜덤한 색상을 이것도 생상이 아니라 색상이죠. 색상. 이거 수정할게요. 색상을 표현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볼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하고 8열 네오픽셀 스트립, 4열 네오픽셀 스트립 한 개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네오픽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이 네오픽셀 아다프루시라는 부품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여기 가면은 이제 굉장히 LED RGB를 갖고 막 호화로운 제품을 좀 구성을 해놨어요. 이게 8열짜리 스트립이고, 이건 원형 이제 네오픽셀이고, 이건 이제 단일셀 네오픽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디지털 핀만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뭡니까 컬러 LED를 구동할 수 있도록 이 회로를 내부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지털 핀의 구동 능력이 아두이노가 5V에서 40mm잖아요. 여기에 적합하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외부 많은 전력을 이게 써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원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또 레지스터도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3개의 핀 5V, DIN, 그라운드 요것만 연결하면 쉽게 여러 개의 LED RGB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제가 별도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꺽쇠 형태의 가로로 표현해 있으면 이건 부품의 이제 핀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거는 아두이노의 이제 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V는 아두이노의 5V,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이 D는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디지털 출력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 디지털 출력이 PWM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디지털 출력에 연결을 하면 우리가 손쉽게 이 네오픽셀 구동을 할 수가 있죠. 아다프로에서는 아다프로 네오픽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만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LED RGB에 비해서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색깔을 정밀하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12V짜리, 5V짜리 부품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는 5V짜리 쓰겠죠. 아두이노 5V니까. 필요에 따라서 단일 LED 또는 스트립 LED, 링 타입이죠. 또 스틱 타입 등 선택할 수 있고 또 네오픽셀 RGB 외에도 전력 소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화이트 같은 거를 조색의 편의를 위해서 이 화이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같이 붙어 있어 갖고 전력 소비를 최적화한 네오픽셀 RGBW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싱커캐드에서 제공하는 네오픽셀 스트립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8열이고요. 이게 이제 4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화살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4열짜리도 여기가 이 화살표가 여기 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인하고 5V하고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V하고 그라운드는 각각 아두이노에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D는 이제 디지털 출력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RGB LED 스트립이 되겠습니다. 실습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5V는 이제 LED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5V에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D는 디지털 출력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D인 핀으로 입력되는 정보에 의해 네오픽셀의 명도를 이제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D인에다가 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RGB 정보만 쭉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알아서 조절합니다. 이따가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게 다 가능한 이유는 아다프리트 헤더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거고요. PW 핀이 아닌 핀에 연결해도 된다. 즉 이거 얘기하는 거죠. D인. 이거를 디지털 출력 핀에 연결하라고 했는데 요게 PWM 출력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무관하고요. PWM 신호의 폭을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얘가 다. 자, 오른쪽 픽셀 방향으로 번호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번, 이게 7번 그렇게 되죠. 요게 이제 8번, 요게 11번이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디지털 출력 2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네. 이제 우리는 C 프로그래밍 문법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라이브러리 함수의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핀모드라는 함수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 핀모드라는 함수는 아두이노.헤더 이 안에 이제 이 핀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핀모드 외에 또 뭐 디지털 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헤더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함수입니다. 즉 이런 함수들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함수들이 요 아두이노 헤더라는 요 헤더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아두이노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이런 아두이노, 이런 핀모드나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맨 앞머리에 이걸 써줘야 돼요. 사실은 include 포함시킨다는 거죠. 뭐를 arduino.header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핀모드나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두이노 헤더는 워낙에 자주 필요한 거라 굳이 이렇게 포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라이브러리에는 아두이노 헤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아두이노 헤더처럼 뭐뭐.헤더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헤더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본 개념은 그런데요. 결국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트인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빌트인 함수. 빌트인 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너무나 자주 쓰이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핀모드, 그러니까 출력핀, 입출력핀의 방향, 이게 아웃풋이냐 인풋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함수들, 그 이외에 뭐 디지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 뭐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런 함수들은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다 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짜줘야 되는데 워낙 자주 쓰이는 함수들의 경우에는 이 싱커캐드가 사전에 이미 그걸 다 프로그래밍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 갖고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빌트인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빌트인 함수. 빌트인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짜갖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걸 사도 가전제품이 빌트인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다. 그거는 집을 팔 때부터 이미 냉장고나 뭐 싱크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팔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빌트인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트인은 미리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바로 이 사전에 코딩된 함수, 이게 이제 빌트인 함수죠. 이런 빌트인 함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트인 함수는 핀모드 이게 이제 빌트인 함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점 헤더, 이게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 빌트인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 구체적으로는 빌트인 함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는 미리 다 코딩되어 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점 헤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에 생산된 부품을 사전에 미리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라이브러리를 미리 다 구축해 놓는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함수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문법,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 생산 업체가 하나의 부품이 새롭게 생산되면 이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정의된 라이브러리를 같이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부품이 나와도 그때그때 다 적응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래머가 그걸 다 짜줘야 돼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셰프가 거기에 쓰이는 음식에 쓰이는 모든 양념을 직접 스스로 만들어야 정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양념, 시판되고 있는 양념을 갖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양념이 바로 우리 함수가 되는 거고, 그 양념들을 쭉 모아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싱커캐드는 이 라이브러리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부품 회사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받아들일 뿐이고, 프로그래머는 단지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사용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짰느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죠.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뭡니다. 이 함수의 입력은 뭐고 이 함수의 출력은 뭡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땡이지, 거기다가 뭐 이 함수 내부의 어떤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